그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냐? 세월호 사망자는 더불어 살고 제천 화재 사망자는 차별하는 게 그거 더불어 잘 사는 거냐? 정권 잡았다고 해서 이론도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감금시킨 것 그거 갑질 아냐? 그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그거 특권 아냐? 정권 그 다음에 손석희 이거 거짓 조작으로 불법 탄핵시킨 거 이거 반칙과 불법 아니야? 8명이 헌법재판소 판결하면 안 된다고 말하던 이정미가 8명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거 이거 불법 아니야? 반칙 아니야? 이게 적폐 아니야? 니들이 하는 거는 다 적폐고 지금 갑질이고 니들 다 반칙이야. 특권 악용하고 있어. 뭐 낱말하듯이 말해. 니네가 바로 적폐인데.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허준 선생님이랑 낮에 커피를 좀 마시는데요. 문자가 하나 딸랑 왔더라고요.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이 말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청명에도 돼지고 한식에도 돼지고 2번 죽을 사람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김진태가 공방자 한국당의 김진태가 저한테 문자가 왔었는데요. 본인이 국회 개헌 특위 위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왔더라고요. 자, 제가 늘 지금 지난주부터 쭉 얘기했죠. 이번에 지방분권 개헌은 이거는 반대한다.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도 통과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김진태는 자신이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 특위위원이 되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김진태가 지금 2번째 잘못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김진태에 대해 오늘 문자를 보고서 김진태에 대해서 완전히 접었습니다. 마음을. 김진태의 첫 번째 잘못은 뭐였냐면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태극기 세력을 분열시키고 한국당으로 그 경선에 끌고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세력이 우리 조은진 대표님을 열렬히 지원했던 태극기 세력들이 김진태 때문에 혼동을 일으켜서 한국당 홍준표에다 표를 주는 현상이 생겼었죠. 그때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거 김진태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진태가 지방분권 개헌 특위에 들어와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진태가 제정신이라면 지방분권 개헌 특위 들어가면 안 되고 개헌 반대한다, 그 자체를 반대한다 선언하고 탈당하고 태극기 애국 시민들에게 오거나 대한애국당으로 와야 되는 것이 역사의 올바른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김진태가 자 보세요. 이명박, 홍준표 또 김무성, 김성태 뭐 이런 전부 탄핵 세력이죠. 탄핵 찬성 세력. 그리고 전부 이명박 계열이고 얘네들은 이미 지방분권 개헌 찬성하고 있고 그쪽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김진태가 뭘 할 수 있나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킬 때도 김진태가 뭘 했었나요? 여지껏 우리가 봐온 김진태는 홍준표의 한국당이 무슨 일 하는 거에 제동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지방분권 개헌 특위위원이 되어서 지금 지방분권 개헌 찬성 쪽으로 모든 패를 가고 이 대한민국을 30개의 작은 국가로 쪼개고 결국에는 공산화하는 거기에 앞잡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절대 김진태를 믿으시면 안 되고 홍준표의 홍방자 당은 이명박의 한국당은 좌파 정당입니다. 걔네들 우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이는 자기는 보수 아니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자기는 보수 우파 아니라고 말했었어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은, 또는 강에 다니는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방 분권 개헌 찬성하는 문재인 이중대당, 이명박 홍준표 횃불당에 김진태가 몸 담으면 이명박의 앞잡이가 되어 30개 지방국가 분할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공산화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 분권 개헌 반대 투쟁 대한애국당의 그 그릇에 몸담으면 자유 대한민국 애국 전사가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국 전사들의 지방 분권 개헌 반대 구국 전선에 몸 담으면 문재인 임종석 좌파 정권 퇴진의 날을 확실하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애국 전사들이여 지방 분권 개헌 반대 투쟁 전선을 확실하게 알리시고 중간에서 아리까리한 놈들에게는 반드시 지방 분권 개헌 찬성하는 홍준표 당을 지지하냐 반대하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군 전선 영역 확대 투쟁을 해 나갑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지방 분권 개헌 반대와 월드 호구 왕따 양아치 타조 정권 문재인 좌파 정권 퇴진을 위해 애국 전사 여러분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나 혼자만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는 태극기 정신으로 한 번 더 새로운 애국심과 뜨거운 동지애로 이번 토요일 서울역에서 만납시다.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가득 채웁시다. 그래서 누가 저보러 연단에 서서 연사하시라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냥 전화만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서울에 갔을 때 중앙당 당사를 갔는데요. 많은 분들 참 열심히 일하시고 거기 당직자분들 정말 애쓰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당직자분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천병으로서 대한애국당에 몸담으시면서 그렇게 애쓰시는 당직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 채팅창에 우리 당직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채팅창에 안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직자분들 그 누군가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은 당사로 가시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채팅창이나 전화상으로 저희 대한애국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다 완벽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개개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나요? 각자가? 다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을 100% 만족하지 못하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보면은 남의 잘못을 눈에 참 잘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나처럼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지들끼리는 따뜻한 마음 가져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준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저 그냥 하루 저녁 내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금. 오셨어요? 댓글 안 보고 계시는가 봐. 그러면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본론 들어가세요. 그 소리 지금. 인기척을 주셔서 저는요. 네. 이거 전화할 때 채팅창 안 봅니다. 그래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팩트하고 주장 오피니언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면 팩트입니다. 동쪽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면 주장입니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아니, 태양이 떠오르면은 떠오르는 거지, 찬란한 태양인지, 지옥 같은 또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마귀 같은 태양인지, 그거는 개인의 주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팩트와 주장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 한 거 뭐 쩝쩝거리니까 귀로는 듣기 싫었고요. 그 내용 전문을 글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뭐 팩트보다는 주장을 그냥 했네요. 주장을. 자, 하나하나 문재인이가 말한 것은 이렇고 거기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람 말 보면 거대한 역사, 중요하다. 누가 봤을 때 거대하고 누가 봤을 때 중요합니까? 쩝쩝이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해보면 뭐가 이상한 거냐면요. 어머니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역사,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 여기서 이어지는은 세습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어머니에서 아들로 세습된 역사, 아버지에서 딸로 세습된 역사, 이게 역사상 존재했었나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이 세습의 역사를 왜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너무 노골적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진 역사, 즉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들 3대 이거를 말을 하고 싶은데 단어를 살짝 바꾼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네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으로 이어진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 이거 북한 칭송한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오버한 겁니까? 아니면 소설을 쓰는 겁니까? 이거 좀 제가 느낌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이거 누굴 말합니까? 이거 미국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확실히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죠. 근데 이 미국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세습의 북한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제가 소설 쓰는 건가요? 두 번째, 문재인이 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줬습니다. 소중한 일상? 아니, 국민들의 일상, 소중한 일상, 그게 뭘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의 일상을 포기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말이죠.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없어요. 이제 내어주었으니까. 그럼 내어준 그것을 누가 가졌나요? 문재인, 임종석 좌파 정권이 갖고 있죠. 이거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국가에 내어주었습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언제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가져갔나요? 국민들이 언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나의 일상을 내어주었나요? 지금 우리는 뭔가 법적 권리를 빼앗겼다는 말을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쟤네들이 행동을 취하는지 저 지금 좀 섬뜩합니다. 저는 내어준 적이 없는데 내어줬대요. 또 세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는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아니, 어떤 기준에서 얼마가 더 높아지면 더 나아지는 겁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리고 여기 이상한 말이 뭐냐면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만들어준대요. 국민들의 일상을 문재인이가 지키고 문재인이가 국민의 일상을 만들어준답니다. 아니, 문재인이가 지금 자기가 무슨 전제 정권의 독재자입니까? 아니, 우리 개인들은 그럼 뭘 하죠? 우리 개인들은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일상을 국가가 지켜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국가가 더 나아지게 만들면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거 개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국가 사회주의를 말하는 건 아닌가요? 더 나아지게 만든다. 뭘 어떻게 사는 게 더 나아지는 건가요? 누구 기준이죠? 북한 김정은도 북한 주민들 뱃속에 기생충 집어쳐 넣고서 더 나아졌다고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도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지게 만든다. 뭐가 더 나아집니까?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은 나 스스로 나의 생활을 계획하고 내 스스로 노력하고 만들어 갑니다. 내가 만들어 갑니다. 내 인생을. 저는요,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요, 문재인 임종석의 좌파 정권이 개인의 자유의 삶을 지켜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개인의 자유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 거부합니다. 왜 일단 국가가 자꾸만 개입합니까? 개인의 인생을. 네 번째,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지금 반대 여론이 많다고 소개를 해드렸죠. 국가 개입이다, 반시장주의다 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어저께 그 일간신문지에 청와대에서 문재인하고 임종석이가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 반대 여론이 심하니까 회의하는 모습 사진에 찍혀서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런 또 거짓말을 또 신년 기자회견에 합니까? 다섯 번째,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다.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아, 참 이 사람은 진짜 말이죠. 아니 문재인 씨, 당신 아들 채용비리 그거 반칙 아니야? 당신 아들 채용비리 그거 특권 그 부린 거 아니야? 그리고 탄저균 백신 500명분 그거 구입한 거 그거 반칙 아닌가? 그거 500명만 특권 부린 것 아닌가? 당신네들만 잘 살려고 한 거 아닌가? 당신네들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행위 아니었던가? 당신들 500명만 살아남고 5천만 명은 탄저균으로 다 모두 죽이는 거 그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냐? 세월호 사망자는 더불어 살고 제천 화재 사망자는 차별하는 게 그거 더불어 잘 사는 거냐? 정권 잡았다고 해서 이론도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감금시킨 것 그거 갑질 아냐? 그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그거 특권 아냐? 그 다음에 손석희 이거 거짓 조작으로 불법 탄핵시킨 거 이거 반칙과 불법 아니야? 8명이 헌법재판소 판결하면 안 된다고 말하던 이정미가 8명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거 이거 불법 아니야? 반칙 아니야? 이게 적폐 아니야? 니들이 하는 거는 다 적폐고 지금 갑질이고 니들 다 반칙이야. 특권 악용하고 있어. 뭐 낱말하듯이 말해. 니네가 바로 적폐인데.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허준 선생님이랑 낮에 커피를 좀 마시는데요. 문자가 하나 딸랑 왔더라고요.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이 말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청명에도 돼지고 한식에도 돼지고 2번 죽을 사람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김진태가 공방자 한국당의 김진태가 저한테 문자가 왔었는데요. 본인이 국회 개헌 특위 위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왔더라고요. 자, 제가 늘 지금 지난주부터 쭉 얘기했죠. 이번에 지방분권 개헌은 이거는 반대한다.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도 통과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김진태는 자신이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 특위위원이 되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김진태가 지금 두 번째 잘못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김진태에 대해 오늘 문자를 보고서 김진태에 대해서 완전히 접었습니다. 마음을. 김진태의 첫 번째 잘못은 뭐였냐면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태극기 세력을 분열시키고 한국당으로 그 경선에 끌고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세력이 우리 조은진 대표님을 열렬히 지원했던 태극기 세력들이 김진태 때문에 혼동을 일으켜서 한국당 홍준표에다 표를 주는 현상이 생겼었죠. 그때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거 김진태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진태가 지방분권 개헌 특위에 들어와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진태가 제정신이라면 지방분권 개헌 특위 들어가면 안 되고 개헌 반대한다, 그 자체를 반대한다 선언하고 탈당하고 태극기 애국 시민들에게 오거나 대한애국당으로 와야 되는 것이 역사의 올바른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김진태가 자 보세요. 이명박, 홍준표 또 김무성, 김성태 뭐 이런 전부 탄핵 세력이죠. 탄핵 찬성 세력. 그리고 전부 이명박 계열이고 얘네들은 이미 지방분권 개헌 찬성하고 있고 그쪽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김진태가 뭘 할 수 있나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킬 때도 김진태가 뭘 했었나요? 여지껏 우리가 봐온 김진태는 홍준표의 한국당이 무슨 일 하는 거에 제동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지방분권 개헌 특위위원이 되어서 지금 지방분권 개헌 찬성 쪽으로 모든 패를 가고 이 대한민국을 30개의 작은 국가로 쪼개고 결국에는 공산화하는 거기에 앞잡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절대 김진태를 믿으시면 안 되고 홍준표의 홍방자 당은 이명박의 한국당은 좌파 정당입니다. 걔네들 우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이는 자기는 보수 아니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자기는 보수 우파 아니라고 말했었어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은 또는 강에 다니는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방분권 개헌 찬성하는 문재인 이중대당, 이명박 홍준표 횃불당에 김진태가 몸 담으면 이명박의 앞잡이가 되어 30개 지방국가 분할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공산화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반대투쟁 대한애국당의 그 그릇에 몸담으면 자유대한민국 애국 전사가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국 전사들의 지방분권 개헌 반대 구국 전선에 몸담으면 문재인, 임종석 좌파 정권 퇴진의 날을 확실하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애국 전사들이여 지방분권 개헌 반대 투쟁 전선을 확실하게 알리시고 중간에서 아리까리한 놈들에게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 찬성하는 홍준표 당을 지지하냐 반대하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군 전선 영역 확대 투쟁을 해 나갑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지방 분권 개헌 반대와 월드 호구 왕따 양아치 타도 정권 문재인 좌파 정권 퇴진을 위해 애국 전사 여러분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나 혼자만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는 태극기 정신으로 한 번 더 새로운 애국심과 뜨거운 동지애로 이번 토요일 서울역에서 만납시다.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가득 채웁시다.